안녕하십니까, 정인트입니다. 사이비교주 허경영에게 명예훼손 법률이 적용 안 될까? 끝비연의 궤변과 선전선동. 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심지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명예훼손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사회적으로 그 성폭행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명예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두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네, 비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로 비방을 목적으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또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으로 유포를 시킨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예요. 징역 7년 이하, 징역 5년 이하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비연이, 저는 뭐 법학 박사인지 변호사인지 그 사람이 뭐 법학과 무슨 교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법률 자문을 자꾸 올리길래 법에 대해서는 조회가 있나 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안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읽어보니까 엉터리 법률 지식을 올리는 거예요. 엉터리.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엉터리 법률 지식을 함부로 올린다더니 저거 자체가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 사람 아주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뭐 허경영을 겨냥을 한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서민들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썩은 우유를 마시면 불로 장생한다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이것도요. 우리가 여기 허경영이라는 글을 안 써도 이걸 읽었을 때 허경영을 연상하게 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법은. 네, 그래서 나는 이 꽃비연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나는 이거 딱 보면 허경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허경영이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안 쓰면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일반 지하수만도 못한 물로 세례를 주고 우회적으로 그물을 팔아먹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땅을 공동 분양하여 서민들을 울리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400만 원으로 구원되니 사람은 안 와도 되고 돈만 오면 된다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비만 오면 나타나는 빛 왜곡 현상을 비천사 현상이라고 신격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또 건국대 우유 논문을 조작하여 자신을 신격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이거 당연히 그냥 허경영으로 그냥 인식이 되죠. 태양이 생다이어로 되어 있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전세계 인구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무슨 에너지가 있는가? 자신이 박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고 박근혜와 결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병철 양자라고 주장하며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대리를 주어 월급을 나오고 네, 상속도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수많은 서민들을 울게 한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되지도 못할 삼삼 정책을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한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붙이며 냉장고에 전기를 빼도 음식에 안 썩고 우유가 상하지 않으며 달걀이 썩지 않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자신이 수명을 늘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능력도 안 되고 공중부양 축직법을 능력자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일본 오무라가 개발한 오링 테스트를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도용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자신의 불로이를 마시면 핵전쟁이 터져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네, 빛 왜곡 현상을 백분 가능 현상이라고 속여 머스크를 기만하고 세계적인 망신을 주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내 아내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정신병원에 나온 사람이니 조심하라고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요런 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요거 지금 아내가 뭐 정신병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네, 그래서 뭐 꽃비연은 지금까지 그 명예를 지키라고 충원해 오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충신을 궁해서 내쫓고
고소한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그런 충신이라고 쓰네요. 충신. 궁에서 쫓겼다고 자기가 쓰네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쫓기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거기서 허경영 찬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본인의 그동안 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왔는가에 대한 의혹을 이걸 자기 스스로 쓰고 있네요. 네, 박 회장과 헤어지면서 이미 선언하지 않았는가. 나는 계속 사기를 치겠다고. 이런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실이 있는 건 괜찮아요. 사실. 이름 써도 괜찮아요. 허경영의 이름 써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전에 그 유튜브에다가 뭐 허경영 이름 썼다고 신고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업무방해죄로 제가 다 고소를 할 겁니다. 네, 업무방해죄로 싹 다 고소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네, 참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내가 법적으로 심판을 내려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꽃비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이제 사실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꽃비연에게 문제가 된 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 법률 조언을 좀 해주면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뭐 가로챈 계약금이 5천억 이상이라는 증거. 네, 그러면서 갈취된 계약금의 형상금 100억을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금고 5개 금고는 한 곳에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고 해결 방안. 네, 5개의 금고를 열고 깊이 회계하라. 하늘궁 금고 탈환에 관한 행동 강령 이런 거. 하늘궁 5개 금고에 거액의 현상금 붙었다. 이거를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을 허경영이가 뭐 손가락 테스트 천사님 꽃비연을 고소할까요 말까 했더니 천사가 고소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거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원이가 나에게 계속해서 막 이 금고 얘기하고 막 나는 금고 얘기 이런 방송 자체를 안 봤어요. 나는 왜 꽃비연이가 이런 방송할 때 무슨 100억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딱 보면서 아유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나는 아예 관심도 안 갔어요 이거를. 그런데 김태원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이 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금고가 어쩌고저쩌고. 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경찰,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해야지 그걸 왜 민간이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태훈은 허경영한 3천억 제시하고 나머지 7천억을 정상거래를 함으로써 본인이 여기서 이제 이 땅 주인 꽃비연 그리고 이제 오영섭님은 뭐라 그럽니까? 뭐 300억을 제시했다라는 거. 그거를 증인을 서지 않았습니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증언입니다. 네, 증언을 선 거예요. 증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왜 검찰이 김태원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유죄로. 그래서 특수협박을 유죄로 판단한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포, 도검, 화약 안전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것도 유죄로 판단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식 기소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선을 했죠. 알선. 네, 알선을 누가 했느냐.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꽃비연이 알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꽃비연은 그 알선을 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천억을 허경영에게 주고 8천억을 가져오자라고 했던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을 성폭행을 하고 그건 과거야 그렇게 떠넘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과응보고 그게 바로 법에 대한 법치주의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꽃비연이 무슨 뭐 성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일반론적인 내가 비유를 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김태원이 막 뭐 금고 얘기를 나한테 막 하길래 내가 막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짜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꽃비원이 무슨 고소고발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막 꽃비원이 뭐 배신을 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도 좀 뭔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주의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도 8조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한테 머리를 좀 빌리자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내가 이제 신재식인에 막 선정되고 정부로부터 우수신지 선정되고 하니까 머리 좀 빌리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는 아이디어가 기가 막혔으니까 여의도에 막 소문이 났거든요. 서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8조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 완성이 되면은 무슨 막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관계 끊어버렸다니까요. 나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 감히?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김태원이나 꽃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뭐 꽃비원 때도 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분명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도 지금 사이비 교우주 허경영이라고 썼는데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유포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교사기꾼이다. 종교사기꾼인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는 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논란의 소지. 그래서 유튜버들은 방송할 때 말 한마디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태원이나 꽃비원의 공통점을 보면은 법을 그냥 막 무슨 뭐 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냥 법을 그냥 무시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태원이도 뭐 고소장이 계속 쌓이는데도 자기는 그냥 당당해. 그런 거 보면 난 이해가 좀 안 돼요. 네. 그리고 꽃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법학 교수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뭐 변호사인지도 모르겠어. 난 그 사람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런데 법에 대해서 자문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법을 헌법부터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낱낱이 살펴본 다음에 통찰된 지식을 가지고 법을 상담을 해야지 본인이 그냥 무슨 뭐 어디서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맞지도 않는 법률 자문을 하고 본인이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무슨 허경영에게도 명예는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가 해대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예를 들어서 뭐 허경영의 어떤 여자하고의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면은 근데 본인이 이제 허경영 같은 경우 내가 금욕주의자다,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조각이. 근데 일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 핀 걸 얘기했다? 그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제 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떠들어대면서 그런다. 그럼 공익성에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뭐 사이비 교우주 한마디 이런 거 쓸 때도 법률 검토를 하고 쓰는 겁니다. 이거 종교 사기꾼 할 때도 이거 거짓 예수. 내가 거짓 예수라고 하는데 자기가 진짜 예수인데 나를 거짓 예수를 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뭐 도리어 경찰 입장에서는 종교 자유가 있으면 종교 비판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건 뭐 고소장으로 받아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각을 시켜버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초법률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비원은 본인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선전선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꽃비원 얘기만 생각하고 그래 허경영은 뭐 명예가 없구나 그러고 허경영한테 마구 막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게 선전선동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전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꽃비원은 심지어는 저한테 무슨 내란
내란을 일으켰네 막 이런 식으로 내란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내가 이제 다 고소장에다가 넣었어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나를 뭐 내란범으로 몰아가고 있으면서 무슨 내란범은 사형, 무기징역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굉장한 명예훼손에다가 협박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법을 모르면서 뭐 앞으로는 뭐 고소를 뭐 자기가 뭐 재능을 키워가지고 함부로 고소하다가 법률 지식 없이 함부로 고소하다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김태원이가 저를 모욕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2번 고소를 했는데 그거 도리어 무혐의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무고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무고죄.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럼에도 이 김태원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못해. 그러니까 꽃비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해. 김태원이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내가 이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여금고 홍보도 내가 좀 잘못했고 대마수 광고도 제가 법적 모르고 함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경자 뭐 세무서에서 합법적으로 이것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도리어 저를 미친개 취급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사살 뭐 뿐만 아니라 무슨 몽둥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래서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유튜버에도 아무나 유튜브 활동을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 활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가 폭파된 거 뭐 10개 폭파된 사람은 신빙성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꽃비원하고 나는 문자 내용이 있어요. 네, 허경영이 나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신고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문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본인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시킨 거죠. 그것도 법적 책임을 물면 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경영이 사이비 교주라 할지라도 명예훼손 법률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꽃비원에게 선전선동 당해가지고 함부로 막 쌍욕하고 뭐 함부로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시킨다 그러면 이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법률 상식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